스테이 모드 활성화 버튼이 나왔어요.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장난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워칼 김한용입니다. 오늘 만나보는 차는 현대 그랜저입니다. 그런데 그랜저 저희가 여러 번 시승했죠. 여러분들께 드리는 경품이기도 합니다. 댓글 밑에 보면은 여기 클릭하셔서 이거 응모하시면 여러분들이 가져가는 그랜저예요. 저희가 한 달 동안 시승하고 여러분들께 드리는 거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도 알아봤고, 그리고 속속들이 모든 것들을 알았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그랜저가 또 나왔기 때문이죠. 새로운 그랜저는 그랜저 하이브리드입니다. 하이브리드라고 해서 단순하게 파워트레인만 바뀐 게 아니에요. 이 차에는 커다란 디스플레이가 있잖아요. 이 디스플레이를 제대로 끝까지 다 사용할 수 있는 스테이 모드가 들어갔다고 하고요. 그리고 과속 방지 턱을 넘을 때 조금 더 승차감이 좋도록 해주는 그런 기능도 들어갔다고 하고요. 물론 달릴 때 정숙성이라든지 우수한 연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두말할 나위 없이 하이브리드의 기본적인 특성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갖췄을 때 새로운 하이브리드는 기존 그랜저와 어떤 점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볼 테니까 오늘 끝까지 함께 살펴보시죠. 자,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은 지난번에 저희가 여러 번 보여드렸으니까 다시 보여드릴 필요는 없는데, 색깔은 이게 더 멋지네. 흰색도 나름 괜찮지만 이 색이 더 예쁘지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짙은 색이 이번 그랜저에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 사람은 개성이 좀 있네, 뭔가 좀 센스 있는 선택을 했구나 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요. 인테리어에서도 컬러가 이렇게 브라운색 컬러를 사용했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브라운이고 가죽 느낌이어서 좋은데, 사실 도어 트림 부분은 너무 플라스틱 느낌을 나게 하는 그런 요소가 돼요. 인형의 집 같은 걸 보는 것 같은 그런 소재로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컬러를 선택하실 때는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이걸 한번 보시고 선택해야 돼요. 이 컬러랑 이 컬러가 지금 같은 것 같지만 같지가 않거든요. 여기는 약간 노란색이 더 들어있어요. 여기는 약간 분홍기가 돌아 미묘하게 다른데 이게 저렴해 보일 수 있습니다. 이 색을 선택하실 때는 조금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 나는 이게 좋더라, 뭐 좋은데 왜 그러냐 라고 하는 분들은 이거 선택하시면 돼요. 이 차의 여러 가지 실내나 외관이나 장점 단점은 저희가 영상으로 여러 번 보여드렸는데, 요거 한번 클릭해 보시면 됩니다. 여기 다 있으니까 그 얘기는 오늘 하지 않고요. 오늘은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뭐가 다른가, 그리고 스테이 모드는 도대체 뭔데, 스테이 모드가 뭐길래 그렇게 강조를 하는 것인가, 이런 것들도 알아볼 테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봐주세요. 이야. 글래스루프 좋네. 글래스루프가 뒷좌석에 앉았을 때도 훨씬 더 넓어요. 이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잖아. 그리고 운전자가 봤을 때 내 머리 바로 위가 보여요. 보통 파노라믹 선루프는 여기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조금 차이지만 그래도 안 보입니다. 내 바로 머리 위는. 운전자한테 혜택이 전혀 없는 거지. 그렇지만 글래스루프는 운전자가 약간 혜택을 누릴 수 있고요. 개인적으로 조금 더 바란다면 글래스루프를 좀 더 앞쪽부터 뚫어줘서, 여기부터 뚫어줬으면 더 좋았겠다. 테슬라 모델 3 같은 차를 타면 여기부터 보이거든요. 그리고 모델 X나 모델 S는 물론 앞유리가 여기까지 올라가니까 그런 것들에 비할 바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조금만 더 앞으로 오면 혜택이 훨씬 더 커졌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일단 출발해 보고요. 이야, 역시 하이브리드는 하이브리드네. 진짜 조용하네요. 출발했을 때 엔진음이나 이런 것들 전혀 없이 차가 출발된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정말 불만으로 삼는 거, 엔진이 정차했을 때 진동하는 그런 모습이 느껴지지 않는 거. 진짜 옛날에는 멈춰 있을 때는 에어컨도 같이 꺼졌습니다. 정말 최악의 시기였죠. 그런 하이브리드는 이제 없고, 이제는 하이브리드라면 당연히 엔진이 꺼지더라도 전기 모터를 이용해서 에어컨을 작동시키게 되죠. 여기 이렇게 보이잖아요. 배터리가 모터를 통해서 바퀴를 굴리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 엔진이 작동됐다, 이런 것도 보여줍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이유는 엔진이 작동됐는지 여부를 알기가 어려워요. 엔진이 너무 정숙해. 이게 1.6L 엔진인데 저희가 지금 2.5L 가솔린 엔진을 계속 탔잖아요. 근데 그 가솔린 엔진보다 더 정숙하게 느껴집니다. 어떻게 이렇게 한 거지? 엔진이 이렇게 막 경거망동을 하지 않네요. RPM이 우악 올라가거나 이러지 않고 뭔가 슥 이런 느낌으로 올라가면서 모터 어시스트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엔진으로 넘어갈 때, 모터로 넘어갈 때 그 전환 과정이 정말 부드럽고, 이 엔진 모터 배터리
배터리 이런 것들 그래픽이 지금 뭐 이게 베스트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전에 비해서 훨씬 좋아지긴 했습니다. 저희가 타는 차는 TMED2인데요. TMED2는 당연히 기존에 있었던 하이브리드보다 조금 더 향상된 하이브리드입니다. 그런데 연비에서 그렇게까지 큰 차이로 나오진 않더라고요. 연비가 0.4 정도 올라갔다고 해요. 투라며 아니 투라기보다는 0.4 높아졌으니까 TMED 1.4 뭐 이 정도로 버전을 붙였어야 되지 않나. TMED2라고 해서 정말 많은 것이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렇진 않고 실제 작동하는 방법은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시동 모터는 시동만, 하이브리드 모터는 하이브리드만 이렇게 두 가지가 엄격히 나눠져 있었다면 이제는 시동 모터도 하이브리드에 어시스트를 한다 라는 차원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게 TMED2의 핵심인데 근데 문제는 그래봐야 모터가 큰 차이가 없다는 거야. 기존에 비해서 모터 힘이 향상되질 않았습니다. 모터의 힘을 키워야 그 다음부터 뭐를 해도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모터를 어떤 식으로 조합할지를 좀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갖고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 없이 그냥 이건 P0였는데 이제부터 P1이지롱 이렇게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실제로 좋아진 게 없잖아. 실제로 좋아져야지 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얼마나 열심히 만든 건데 참 큰일이다. 네, 아무튼 지금 저는 이렇게 열심히 잘 만드셨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저기 주행 가는 거리가 800km가 넘네요. 이야 대박입니다. 800km 길이 완전 꽉 찬 건 아니에요. 뭐 퍼센트로 따진다면 한 95% 정도 차 있겠죠. 그렇지만 805km를 간다면 서울에서 부산 갔다가 돌아오다가 중간에 한번 기름 넣으면 되겠죠. 충분한 주행거리다. 시내 길 가다서다 할 때는 하이브리드를 능가하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한때 디젤이 정말 연비가 좋다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잖아요. 물론 디젤이 연비가 좋습니다. 하이브리드하고 디젤하고 장거리를 꾸준히 달린다고 하면 저는 디젤이 어쩌면 훨씬 더 경제적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시내 구간에서는 완전 다릅니다. 시내 구간에선 무슨 디젤이나 뭐 온갖 것들이 나와도 아무 소용 없어요. 무조건 시내 구간에서는 전동화가 답입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든 전기차든 이 둘 중에 하나가 시내 구간에서는 너무나 탁월한 결과를 보여주죠. 안 막힐 때는 가솔린도 괜찮아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안 막히는 길은 앞으로는 점점 보기 힘들어지실 겁니다. 그리고 교통은 점점 더 막히게 될 거예요. 게다가 더 심각한 문제는 자율주행입니다. 자율주행이 생기고 나면 여러분들은 길이 덜 막힐까요? 더 막힐까요? 당연히 더 막힙니다. 사람들이 차를 안 끌고 나와도 되는데 끌고 나오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이동하기 때문에 자율주행이 되면 도로가 더 막히게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일시적으로 막히는 거네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지금이 여러분들 인생에서 가장 도로가 안 막히는 시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막히는 시기에 대비를 하셔야 된다. 자율주행까지는 안 가더라도 ADAS가 굉장히 잘 되는 차를 선택하는 것도 하나 좋은 방법이겠죠. 이건 약간 홍보는 아니지만 BTS가 홍보하는 한국 야쿠르트의 새로운 브랜드라고 합니다. 아리. BTS가 홍보한다고 해도 사실 노출을 그렇게 많이 해주지 못하잖아요. BTS 얼굴도 못 쓰잖아 지금 라이센스 때문에. BTS 얼굴도 못 쓰고 그런 BTS랑 홍보를 하느니 한용하고 홍보를 하면 어떨까. 왜냐면 저 회사 이름이 한국 야쿠르트가 아니고 이제 HY예요. HY라고 하면 한용이잖아. 그래서 한용하고 같이 홍보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광고 언제든 열려 있습니다. 요즘 SK 하이닉스도 티커 이름이 SKHY예요. 사랑해요 김한용. 사랑해요 김한용과 함께하면 SKHY도 얼마나 홍보가 잘 되겠어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이브리드지만 이런 순간은 조금 아쉽네요. 가속 페달을 조금 깊게 밟았을 때 바로 엔진이 깨어나는데 그 엔진이 깨어날 때 조금 높은 RPM으로 깨어난다는 게 좀 아쉬워요. 시동을 왜 처음부터 고 RPM으로 가느냐. 다른 회사들은 그렇지 않은데 그거 다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다른 회사들은 엔진과 모터 사이에 변속기가 어떻게든 들어가요. 그런데 현대 하이브리드는 엔진과 모터 다음에 변속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RPM이 어느 정도 높은 상태에서 엔진 시동을 걸려고 하면 그 해당 RPM까지 엔진을 올려줘야 돼요. 빠르게 올려서 거기에 RPM을 맞춰야만 둘이 서로 어긋남 없이 한 번에 딱 갈 수 있는 거죠. 시작하면 바로 RPM이 높아지는 게 현대차 하이브리드의 특징이에요. 반면에 도요타는 엔진과 모터 사이에 변속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유성 기어를 이용해서 엔진이 어떤 RPM으로 돌든 간에 그 기어를 올려서 모터와 조합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대는 무조건 모터의 현재 RPM에 맞춰서 엔진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초반에 엔진이 너무 혹사되는 면이 있죠. 현대 엔진이 좀 불쌍해요. 많이 혹사당합니다.
오! 말씀드리는 순간 여기 자율주행차가 있습니다. 마침 저희 촬영차에 자율주행차가 딱 찍히고 있네요. 핫사이 레이더를 쓰고 있고, 와, 모비스의 자동차예요. 일단 잘하고 있습니다. 모비스도 지금 뭐 열심히 여러 가지를 하고 계셔서 현대기아의 자율주행차 조만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아, 기대된다. 사실 그랜저도 자율주행으로 돼야죠. 될 때 되지 않았나? 올해는 어렵겠지만 아마 내년 정도에는 볼 수 있지 않을까. 아, 물론 완전한 자율주행은 아니고 적어도 고속도로에서 손 떼는 정도는 내년부터는 시작하지 않을까. 근데 제가 엉뚱한 생각인데 네. 깜빡이 옆에 좀 자국 나 있잖아요. 아, 약간 좀 넓죠. 네, 거기에 카메라 하려는 거 아닐까요? 근데 그게 엉뚱한 생각은 아닌 게 딱 카메라 넣기에 너무 적절한 위치거든요. 테슬라도 거기 카메라가 있고 그래서 카메라가 거의 들어가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는 자율주행을 위한 그런 준비를 어지간히 해놨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당장 현대기아가 픽스해야 되는 게 자율주행 카메라를 어디다 달 거냐, 뭘로 달 거냐, 어떤 형태로 달 거냐를 지금 정해야 되고, 그리고 그게 정해지면 그때부터는 생각보다 빠르게 급물살을 타게 될 걸로 예상하고 있어요. 건설회관으로 가자. 건설회관은 목적지로 설정할까요? 네, 건설회관은 목적지로 설정할게요. 좀 이상했다, 그죠? 셋 다 건설회관이었는데 건설회관으로 할까요? 네 하면 첫 번째 걸 그냥 해버리는 게, 이게 인터페이스가 조금 이상했네요. 몇 번째로 안내할까요? 이랬어야 되는데 질문이 조금 잘못됐어요. 정말 사소한 것들인데 사소한 것들이 안 고쳐져서 나왔다는 것도 조금 의아하긴 한데, 근데 아마 이거는 금방 고쳐질 수 있겠죠. 금방 고쳐질 수 있는 문제들이 지금 자잘하게 있고, 그런 자잘한 문제는 차에 치명적인 것처럼 이렇게 막 부각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따지고 보면 지금 이게 다른 차들에 비해서 좋은 편입니다. 아무리 이게 조금 인터페이스에 이상한 점이 있다고 하지만 음성인식을 확실하게 해주잖아요. 테슬라 같으면 제대로 안 돼요. 김한용의 모카로 가자 그러면 김한용의 모카로 안내하고 막 그래. 근데 얘는 보세요. 김한용의 모카로 가자. 김한용의 모카를 딱 뜨잖아요. 딱 뜨잖아요. 600m 뒤에 가는데 벌써부터 이걸 보여준다고? 너무 빨리 나왔어. 아까 700m 때부터 이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아니잖아. 여기가 아니고 요 다음인데 이렇게 떠 있으면 아, 여기로 가야 되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빨리 뜬다. 내비 화면이 너무 오른쪽에 있는 것도 역시나 조금 불편이라고는 할 수 있죠. 어쨌든 다 개선될 부분이다. 그런 건 없어요? 팔걸이 높이가 너무 높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약간 이렇게 하다가 부딪혀. 팔걸이가 올라오는 것도 있는 것 같고 핸들이 내려오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핸들이 내려왔으니까 팔걸이가 약간만 튀어나왔어도 이 핸들에 손을 잡은 채로 팔이 닿아. 제대로 잡았는데도 팔이 닿으니까 너무 높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핸들이 낮아서 그런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내가 팔이 길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팔이 너무 길어서 제가 죄송합니다. 아, 테슬라는 이젠 진짜 공포 가까운 게 느껴지네요. 아까도 모델 YL이었고 이것도 모델 YL이고 지금 YL을 5천 몇백 대를 팔아버렸거든요. 저는 좀 약간 공포스럽게 느껴지는데, 중국 자동차가 여러 가지 형태로 들어온다고 말씀드렸는데 테슬라는 딱지만 붙였지 사실 중국 차거든요. 중국 생산도 했지만 중국 개발도 했어요. 기획도 중국이 했어. 저런 식의 중국 차의 공세 너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다른 브랜드들도 마찬가지로 중국 차를 너도나도 들여올 계획을 갖고 있어서 중국 차들이 위협이라는 얘기가 그냥 먼 세상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서구 브랜드들이 중국 차를 가져오는 거, 그리고 우리나라 브랜드가 중국 차를 가져오는 거, 중국 브랜드가 중국 차를 가져오는 거, 그리고 저기 폴스타 같은 중간적인 브랜드, 이런 것들이 다 한데 모여서 우리나라의 중국 차의 비중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어요. 자, 이렇게 달려보도록 하죠. 아, 나가는 느낌도 훨씬 좋아졌습니다. 출력이 하이브리드가 일반 가솔린 2.5에 비해서 월등히 더 출력이 높은데요. 합산 출력이 무려 235마력입니다. 235마력이면은 사실 무료라고 할 것까지는 아니지만 요즘 들어선 전기차가 대세다 보니까 전기차는 뭐 500마력 넘는 게 예사로 있잖아요. 200마력? 야, 그거 뭐가 세다 그래? 라고 하겠지만 보통의 2.5L 엔진은 198마력이에요. 200마력이 채 안 됩니다. 그에 비해서 거의 30몇 마력이 더 높으니까 이 정도면은 좀 달린다고 할 수 있을 정도. 아, 서스펜션도 가변 댐퍼가 들어있네요. 몰랑몰랑하기도 하고 뭐 단단하기도 하고, 좀 전에는 그렇게 썩 좋은 느낌은 아니었지만 이런 느낌에서
확실히 부드럽네요. 가변 댐퍼는 넣는 게 좋겠다. 근데 이 가변 댐퍼가 플래티넘에 들어가 있는 건 좀 웃긴 것 같아요. 그래서 HUD를 뺄 수가 없다는 거, 요건 좀 아쉽게 느껴집니다. 시동만 안 걸리면 진짜 부드럽고 진짜 좋네요. 시동 걸렸을 때도 아주 낮은 속도에서는 또 괜찮아요. 그냥 전기차 그랜저 있으면 그게 답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묘합니다. 우리가 하이브리드를 타면서 좋아 라고 얘기하는 건 엔진 시동이 걸리기 전에 하이브리드예요. 엔진 시동이 걸리고 나서의 하이브리드는 이게 좋은 건가, 너무 엔진이 혹사당하는 것 같은데 하는 불안감도 있어요. 실제로도 1.6L 하이브리드들을 보면 엔진 오일이 증가한다거나 뭐 이런 얘기들이 예전에 있었고, 그게 뭐 꼭 엔진을 정말 몹쓸 엔진이다 라고 얘기할 건 아니지만, 정말 엔진에다가 너무 가혹하게 엔진이 냉간이다가 갑자기 고RPM으로 빡 올라가고 또 빡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엔진을 사용해야 된다는 게, 이게 어쨌든 현대 하이브리드에서 조금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제가 개인적으로 바라는 게 있다면, 정말 전기 그랜저가 나온다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것까지 가기 좀 어렵다면 배터리 용량이라도 이거보다 2배는 키웠어야 됐어. 배터리 용량이 2배여서 엔진 시동이 걸리는 빈도를 절반 정도로 줄여만 준다면, 그것만 해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그랜저가 달라졌구나, 그랜저 하이브리드는 TMD2라더니 정말 확실하게 좋아졌구나 라고 얘기할 텐데, 지금은 뭐 기존 하이브리드나 비슷하네, 좀 좋은 정도네, 이런 느낌으로 느끼게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차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봐야 되겠죠. 일단 차를 세워놓고 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타는 차는 하이브리드니까 하이브리드에만 있는 기능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요걸 오늘 꼭 보고 가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 다 떠 있네요. 유튜브, 플로어, 뭐 글레오 AI 뭐 이런 것들 되게 많고, 다음 페이지 넘길 수도 있고, 한 번에 너무 많은 것들이 보이는 것보다는 페이지를 여러 개 나눠서 일부만 보이게 하는 그런 셋업을 하신 것 같아요. 좀 더 크게 보여도 될 것 같고, 굳이 팝업 형태가 아니어도 좋았을 것 같긴 합니다만, 나름대로 논리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되게 빠릿빠릿하고 너무 좋다. 와, 선명한 거 봐. 디스플레이도 좋고,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빠릿빠릿하고, 와, 이게 이렇게 좋았나? 또 빠릿빠릿한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 정도로 엄청 좋아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왜 이만한 화면에서 요만큼만 나와? 너무 작게 나오잖아요. 요거 여기까지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유는 있습니다. 요게 계기판이기 때문이에요. 자동차에 시동이 걸려 있을 때 계기판이 사라지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테슬라는 여기가 계기판인데 걔는 왜 사라집니까? 걔는 P를 넣으면 시동이 꺼지는 거예요. 시동이 꺼진 상태로 여러분들은 보시는 겁니다. 만약에 브레이크를 밟으면 다시 시동이 걸리기 때문에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디스플레이가 오른쪽으로 옮겨가요. 그런데 그랜저 일반 모델은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디스플레이를 보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배터리가 요만한 12V 하나니까. 그런데 하이브리드는 다릅니다. 하이브리드는 배터리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스테이 모드를 통해서 즐길 수가 있어요. 이게 저는 몇 분 뜰 수 있는지가 딱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게 스테이 모드 딱 시작하자마자 끝날 거거든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활성화. 자, 배터리가 부족해. 스포츠로 해놨다면 왜 시동 안 켜? 그냥 시동 켜.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다. 세심한 배려가 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스테이 모드에 조금 문제가 있다. 시동이 걸려야 배터리 용량을 높일 텐데, 배터리 용량을 내가 좀 높일 수 있는 모드가 따로 없어요. 스포츠 모드를 하면 시동이 최소한 걸려야 되는데, 스포츠 모드에서도 시동이 안 걸립니다. 시동이 강제로 걸리게 하고 싶은데 강제로 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스테이 모드를 쓸 수도 없다. 이제 이동을 하고 있으니까 엔진 시동이 좀 걸려서 스테이 모드를 위해서 배터리가 좀 채워지면 좋겠는데요. 스포츠 모드에서도 당연히 배터리가 주행을 하면서 뭔가 엔진 시동이 좀 걸리고 배터리도 좀 채워야, 그래야 최대 출력 230마력 정도를 낼 수가 있게 되니까, 아무리 모터 출력과 엔진 출력을 더해서 뭐 몇 마력이라고 해도 배터리 없으면 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포츠 모드를 했을 땐 당연히 배터리를 채우는 방향으로 항상 시동을 걸게 만들어진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는 건 조금 의외네요. 현대의 TMD2라는 새로운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만들 때는 이런 것들도 조금 더 고민을 해주셨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시동은 꺼졌고 에어컨은 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량이 또 줄었어요. 내가 지금 스테이 모드를 셋업 했는데, 그리고 지금 목적지도 안내를 하고 있거든요. 도착했을 때 스테이 모드를 쓰겠다고 하면 당연히 지금부터 충전을 해줘야죠. 왜 시동 꺼져 있어?
TMED2가 처음 나올 때 아마 검수가 안 된 것 같다. 원래 기능은 이게 아닙니다. 원래 기능은 목적지를 입력하고 스테이 모드를 저렇게 셋업해 놓으면 목적지 가기 전에 시동을 계속 어느 정도 걸어서 배터리 양을 절반 이상으로 채워놓는 그런 기능이 작동돼야지 맞아요. 근데 그게 작동이 안 되고 있다. 하이브리드는 지금 이런 말 드려서 참 죄송한데 이분들 나사가 좀 빠진 것 같아요. 배터리가 늘진 않더라도 줄면 안 되잖아요. 최소한 유지는 돼야 되는데 계속 줄어들어서 저희가 스테이 모드를 쓸 수가 없습니다. 써봐야지 이게 더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를 확인을 하죠. 스테이 모드 왜 있는 거야 이럴 거면. 다른 유튜버들은 이미 다 타셨더라. 그분들은 어떻게 하셨나요? 오파님도 딱 스테이 모드를 틀으셨는데 3분밖에 못 쓰게 나와서 유튜버님들도 못했어. BPD도 그렇고 우파님도 그렇고 나름대로 자동차 전문가예요. 잘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도 못할 정도면 와, 일반인들은 이 스테이 모드를 어떻게 한다는 건가. 이건 좀 문제가 있네요. 나무 어떠세요? 나무를 어설프게 사용하면 확실히 올드하고 되게 싸구려 느낌이 나는데, 근데 이건 너무 진짜 나무 같잖아요. LG 강마루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제작하는 LG 하우시스가 인테리어 요소들을 납품하기 때문에 LG의 강마루하고 사실상 같은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집니다. 나무 그 자체는 아니지만 우드의 느낌을 내기 위한 정말 다양한 요소들을 써서 딱 만져보면 감촉이 그냥 나무예요. 그냥 고급스럽죠. 나무는 올드해요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의 가정집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의 바닥 뭘로 돼 있습니까? 장판으로 돼 있어요? 나무로 돼 있잖아요. 결국에는 나무로 돼 있는 게 우리 가정집에서 보면 일정 부분 있어줘야 더 고급스러운 집으로 보여요. 정말 우드가 전혀 없으면 그럼 좀 이상하게 느껴져. 예를 들어서 예전에 W호텔 실내는 그건 좀 문제가 있었어. 바닥이 전체가 에나멜인 거. 포근한 편안한 그런 느낌이 들지가 않죠. 최신의 느낌은 들겠지만, 그래서 만약에 자동차 인테리어에서 포근한 느낌을 꼭 만들어내겠다 라고 하면 우드 트림을 어쨌든 사용하는 게 꼭 나쁘게 보일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그랜저를 보면 인테리어에 뭐 이게 조금 더 멋있네, 단차가 이게 더 좋네, 이런 건 정말 지엽적인 거고, 지금 우리 주변에 저런 차들이 있다는 거가 지금 문제인 거예요. 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 혹시 차에서 보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주변 한번 보세요. 거기 전기차가 몇 개 있나, 테슬라가 몇 개 있나. 테슬라가 그냥 쫙 깔려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차가 테슬라인데 11,000대를 팔았는데 그게 계속될 건데, 아직까지도 현대는 그랜저를 인테리어 요소에 뭐 디자인을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더 멋있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심각한 오해가 있는 것 같다. 물론 그랜저의 장점이 없지는 않지만 이 정도로 만들어서는 안 되고, 여기다가 또 다양한 것들을 만들어 줘야죠. 전기차 나와야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도 나와야죠. 파워트레인도 개선돼야죠. 지금 200마력이 안 되는 파워트레인을 메인으로 끌고 간다는 게 어떻게, 지금 세상에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연비는 리터당 14km입니다. 리터당 14km면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근데 우리는 한 18, 19 뭐 이 정도 기대하지 않나요? 그에 비하면 그렇게 연비가 썩 잘 나오는 정도는 아니다. 조금 아쉽네. 그래도 이 정도면은 일반 그랜저보다 훨씬 낫죠. 그죠? 뭐 스포츠 모드인 거 감안하면 스포츠 모드는 사실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약간 기분만 달라지는 그런 역할인 것 같고, 스포츠 모드 했다고 해서 엔진 시동 걸리는 그런 프로그램도 없는데 얼마나 스포츠 모드의 무게를 덜 줬다는 거예요. 이 드라이브 모드는 그냥 정말 형식적인 것이고, 그렇게까지 공들여 만든 드라이브 모드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그랜저로 전기차 만들어서 팔면 지금보다 한 2배는 더 팔 것 같은데요. 전기차로 만들어서 만약에 그게 잘 팔리면 이 그랜저를 못 팔게 되는 거잖아요. 그랜저를 못 팔게 되면 수익성이 가장 높은 자동차를 포기해야 되는, 현대는 자기 자신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가솔린 차를 가장 잘 만드는 세계 3위라며, 세계 3위로 이런 어마어마한 물량을 생산하는 그런 회사인데 내가 잘할수록 나한테 손해를 끼쳐. 그런 것들을 쉽게 용납할 수가 없죠. 그게 지금 현대의 딜레마입니다. 전기차를 처음에 만든 그 포지션 자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아이오닉 5로 시작했잖아요. 전기차 정말 전환하는 거. 그럼 아이오닉 5는 뭐냐면 그 전까지 현대가 만들지 않았던 세그먼트예요. 현대나 기아나 내가 가장 잘 팔리는 거 말고 전기차면 완전히 새로운 세그먼트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보자 라고 하면서 아이오닉 5를 만들고, 그걸로 아이오닉 6를 만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원치 않는 포지션, 원치 않는 크기, 원치 않는 디자인,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발등을
찢는 거라고 생각해서 원하는 디자인의 차를 만들어내지 못한 거죠. 그래서 그랜저 전기차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제3의 자동차 회사가 상식적으로 자동차를 만든다면 제일 먼저 만들어야 되는 차는 모델 S였죠. 그냥 전기차 회사라면 당연히 모델 S부터 나왔어야 됐고, 그리고 SUV 모델 X 나왔어야 됐고, 저렴한 차 모델 3 나왔어야 됐고, 이게 정상적인 흐름이에요. 근데 현대에는 모델 X에 해당되는 차도 없고, 모델 S에 해당되는 차도 없고, 모델 3도 없습니다. 그게 전기차 시대에 됐을 때 현대의 가장 큰 패착이다. 자, 지금 연비는 9로 떨어졌어요. 제가 뭐 특별히 한 것도 없는데, 제가 속도를 45km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약간 연비 좋게 하려고. 근데 이제 또 엔진 시동이 막 계속 걸려 있네. 어떤 이유에선지. 도요타 하이브리드를 보면 시내 연비가 고속 연비보다 월등히 좋습니다. 그런데 현대차는 지금 고속 연비에 비해서 시내 연비가 더 나빠요. 그러니까 하이브리드가 반쯤 하이브리드, 예전에 우리가 마일드 하이브리드라고 불렀던 그런 하이브리드보다는 출발할 때 모터인만으로 출발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도요타 하이브리드에 비하면 이 풀 하이브리드로서의 역할을 좀 제대로 못 해주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완전한 풀 하이브리드라면 그럼 시내 연비가 월등히 더 좋아야 돼요. 근데 현대는 어쨌든 엔진의 최적화를 통해서 고속도로라든지 이런 데에서 연비를 더 좋게 하는 그런 식으로 하이브리드를 하고, 모터는 좀 단순하게 어시스트하는 형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두 개의 심장이 정말 같이 뛰는 그런 이미지는 아니고, 이 모터는 어디까지나 도와주는 역할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솔린 같은 경우는 8단 들어가는데 얘는 여전히 6단이라. 아, 그거는 상관없죠. 어차피 토요타는 무단이에요. 현대의 하이브리드는 엔진, 클러치, 모터, 변속기 순이에요. 그래서 모터가 엔진 대신에 변속기를 돌려주는 그런 기능이 작동돼야 되는 거죠. 모터에도 가혹하고 엔진에도 가혹한 그런 약간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내구성에서도 조금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도 이게 잘 되는 건 엔지니어들의 힘인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는 열악해야 되는데 엔지니어들이 너무 잘 만들어서, 그래서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 놓여져도 충분히 오랫동안 버티는 거, 그런 것들은 지금 어떤 면에서는 잘한 거다라고 할 수 있죠. 스테이 모드 활성화 버튼이 나왔어요.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장난하세요? 이건 진짜 내가 이 차 오너가 아닌데 오너라면 진짜 화가 날 것 같아요. 뭐야, 나 스테이 모드 있다고 해서 차 샀는데 왜 이렇게밖에 안 돼? 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최소한 배터리 충전 모드라도 좀 있었으면, 주행하는 동안에도 연비가 조금 떨어지더라도 배터리를 가득 채우는 그런 기능이 있었으면 그걸 좀 쓸 텐데, 하다못해 스포츠 모드가 그런 기능을 해줘도 될 텐데, 연비가 나빠지는 모드를 이 안에 넣지 못한다는 거였던 거죠. 근데 이게 저희가 유별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이 겪으실 문제예요. 여러분들도 스테이 모드를 한번 사용해 보시려면 저희하고 똑같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셔야 됩니다.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어째서 발견하지 못했는지도 모르겠고 어째서 계속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에어컨을 끄니까 그나마 좀 됐네요. 이제 여기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기서 유튜브 풀스크린으로 뜨는가? 어지간한 사람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보세요. 여기서 요거 풀스크린이네 하고 보면 요건 풀스크린 버튼이 아니에요. 풀스크린 버튼은 어떤 거냐? 여기 있는 버튼입니다. 요 버튼이 풀스크린 버튼이야. 야, 이렇게 하면 풀스크린으로 뜨고요. 오, 직접 보는 거. 와, 이런 느낌이야. 너무 풀스크린 되니까 너무 좋네요. 와, 좋지 않습니까? 너무 좋다. 너무 저희 좋다. 이거를 다 볼 수가 없습니다. 17분이잖아요. 사용 가능 시간이 15분이라서 아, 여기 있네요. 여기 사용 가능 시간 13분. 아, 요 영상 하나를 못 보는구나. 심지어 저 에어컨도 끄고 있는데 그럼 에어컨을 한번 켜볼까요? 몇 분이 되는지 한번 봅시다. 실시간 전력도 뜨네요. 5분. 해상도 몇 가지 되죠? 4K까지 눌리긴 눌리더라고요. 야, 4K면 테슬라보다 낫네. 테슬라가 4K가 안 되잖아요. 근데 약간 킹 받는 게 네. 이렇게 전체 화면 됐을 때 이 설정 버튼만 안 눌러지네. 눌러져요. 이게 안 눌러진다는 거. 야, 요거 진짜 킹 받네요. 그래서 줄여야지 설정을 누를 수 있다. 뭔 소리지? 오, 뭐야? 아, 이거 영상 한 2편을 못 보네요. 아, 스테이 모드를 조금 잘못 만드셨다. 그죠? 지금 그래도 이 하이브리드가 정말 추천할 만하냐? 여러 가지 면에서 추천할 만합니다. 일단 자동차가 출발할 때부터 부드럽게 출발하잖아요. 승차감도 조금 더 좋아진다고 해요. 아까 저희가 경험했지만 과속 방지턱을 넘으면서 구동계를 조금씩 조절해서, 그래서 승차감이 조금 더 좋게 넘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셋업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걸 체감할 수 있었느냐는 다른 문제지만요. 어쨌든 그 정도로 이 하이브리드를 공들여서
만들었고, 그리고 연비도 더 좋고 출력도 더 높고, 그리고 하이브리드는 이렇게 스테이 모드도 있어서 여러 가지를 조작할 수도 있고 풀스크린도 뜨고 이런 것들 좋잖아요. 2.5리터 엔진은 연간 65만원 정도를 세금으로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이브리드에 비해서 연간 35만원 정도를 더 내는 겁니다, 매년. 그러면 35만원씩 5년 탄다고 했을 때 자동차 세금만 175만원을 덜 내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이브리드의 가격 차이가 580만원에서 한 600만원 남짓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 한 600만원 차이면 갈등되죠. 일단 하이브리드가 세금에서 유리하고 연비에서 유리하고 그렇기 때문에 한 5년 정도를 탔을 때 이 600만원 정도가 회수될 수 있다라는 건데, 그럼에도 정말로 600만원이나 차이가 났어야 했을까? 지금 그랜저 하이브리드 가격이 5,895만원이 되거든요. 그게 기본이야. 옵션을 다 넣게 되면 그랜저 하이브리드의 가격은 6,499만원이 됩니다. 이야, 대단하다. 상당히 높은 가격이기 때문에 그 대안이 될 수 있는 차가 많은 것 같아요. 일단 제네시스 G80을 염두에 둘 수 있고요. 테슬라가 비싸다고 하지만 테슬라 모델 Y L이 한때 6,499였잖아요. 지금은 물론 7,299지만 뭐 일시적인 거라고 보고, 그래서 지금 봤을 때 그랜저의 가격이 이렇게까지 높아져도 계속 잘 팔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물론 지난달에 그랜저는 1등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그랜저 판매에는 구형 그랜저도 포함이고 신형 그랜저랑 섞어서 합쳤을 때 그 정도의 판매량이거든요. 이번 달까지는 몰라도 다음 달까지 그랜저의 판매량을 보면 조금 떨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대보다 가격 책정이 조금 높아진 것 같아요. 근데 또 걱정되는 건 그랜저 뭐 이렇게 디스플레이 있고 뭐 엄청 많이 달았으니까 당연히 올라가야죠 얘기할 수 있는데, 아반떼는 도대체 얼마가 될 건데? 아직도 아반떼 가격이 나오지 않았는데 지금 그랜저 가격이 이렇게 나왔을 때 소비자들의 반응을 한번 보시고, 그리고 아반떼의 가격을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그랜저는 가솔린과 하이브리드 중에 뭘 추천하실 거예요? 가격이 하이브리드가 너무 비싸서 가솔린이 날 것 같아요. 너무 6,000만 비싸다? 원이면. 깡통이 4,832만원이니까 깡통 산다면 또 괜찮지 않을까요? 그러면 가솔린의 중간 트림이냐 아니면 하이브리드의 기본형이냐? 하이브리드 기본형이. 하이브리드 기본형이잖아요. 하이브리드가 그 정도의 매력은 있다니까요. 아우 뜨거워. 지구온난화는 실제합니다. 여러분들 다 뜨겁다는 거 공감하시죠? 사실 이제 현대차도 가솔린보다는 하이브리드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되고요. 그리고 하이브리드보다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로 더 이동해야 되는 때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랜저 하이브리드 물론 일반 그랜저보다는 한결 더 나아졌지만, 그리고 주행 느낌이나 이 전기 모드를 이용해서 연비를 향상시킨다는 것도 확실히 좋아졌지만, 그래도 이 뜨거워지는 지구를 조금이라도 식히기 위해서는 현대가 좀 더 과감한 결정을 해줘야 되는 때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리고 소비자들이 이 차를 정말로 좋아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기 위해서 자동차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조금만 더 해주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테이 모드 같은 거 여러 가지로 소비자들에게 많은 기대를 하게 했지만 역시나 아직은 조금 어설픈 면이 있고,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소비자들과 소통하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니까 조금 더 많은 소비자들과 소통하고, 그리고 많은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목표가 분명하게 만들어져 있고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